기다림의 미학. 어느 늦가을 나무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전화가 왔다. 경기도 양평에다 땅을 산 뒤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나무들이 자꾸 죽어간다고 했다.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살 계획인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곳엔 숲을 이룰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무들에게 다가서는 순간 문득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동력 분무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약 치는 데 쓰는 거라고 했다. 나무에 벌레가 든 것 같은데 대형 분무기 없이는 나무 꼭대기까지 약을 칠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같이 약을 치고 있단다. 갑자기 그가 이곳에 내려와 살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뭐 때문에 여기 내려와 살려는 거요? 자연과 벗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왜 치시오? 정말 몰라서 묻느냐는 듯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장 눈앞에서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해 놓고 조금 무안했던지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물론 농약이 땅을 망치고 주변 풀꽃들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나무들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절로 나오는 한숨을 들키지 않게 삼킨 다음 다시 물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수?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더군요. 약을 좀 더 독한 걸 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럴 생각이면서 나는 왜 찾았느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일단 꼭 참았다. 그대로 돌아서면 그 나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처음 키워본 사람들은 말한다.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나무 키우는 일이라고. 나무처럼 까다로운 것도 또 없을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무는 그저 해를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을 일찍 피워버린다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는 환경을 만나면 좀채 자라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처럼 주사를 맞기도 한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무에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미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가뜩이나 맘대로 안 돼 속상한데 나무에 벌레가 들고 썩는 모습까지 보게 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아마 그 사람도 자꾸 병이 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따낸 조바심도 났을 거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다. 그러니 안 좋다는 농약을 쳐서라도 나무를 살리고자 한 게 아닌가. 물론 아주 급할 때야 약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나만 해도 항상 차 안에 구비하고 다니는 농약이 몇 개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농약을 치면 벌레의 내성이 생겨 다음번엔 그 농약을 써도 듣지 않게 마련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독한 약을 쓰게 되고 결국엔 나무마저 죽게 된다. 단언컨대 약을 치면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는 장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약을 치고 싶으면 치쇼. 나무야 어찌 되건 상관없이 벌레만 잡을 생각이면. 여전히 약 치는데 미련이 남는 듯 동력 분무기에 시선을 주던 그 사람은 나무들을 휘 둘러보더니
당신 방법대로 하면 나무들을 살릴 수 있냐고 물었다. 인내력만 있으면요.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를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벌레의 가장 큰 천적은 다름 아닌 새다. 새를 이용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처방이 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를 불러들일 수 있을까? 먼저 새집을 만들어 나뭇가지에 매달기 시작했다. 그 다음 새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연구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소기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새들에게는 지방질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김장을 하지만 새들은 기름기가 있는 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허연 소기름을 새 눈에 잘 띄도록 높은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새만 불러들일 일이 아니었다. 이미 뿌려진 농약 때문에 나무를 중심으로 생태계 질서가 깨진 것은 자명한 일. 약 때문에 죽는 것은 비단 해충뿐이 아니었다. 아무리 새를 불러들인다고 해도 망가진 먹이사슬을 복구하지 않으면 완벽한 벌레 퇴치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해충을 잡아먹는 큰 벌레를 불러오자. 가을 무렵 유기농법으로 자란 볏짚 안에는 거미알들이 숨어 있다. 그 거미들이 알에서 깨고 나오면 나무의 해충들을 잡아먹을 테고 한편에선 거미를 주식으로 삼는 다른 곤충들이 나무를 찾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면 웬만한 병충해는 결코 나무에 깃들지 못하리라. 나는 며칠 걸려 유기농법으로 키운 볏짚을 구해 양평에 옮겨다 놓았다. 거기까지가 내 할 몫이었다. 다만 문제는 생태 질서가 복구되기까지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 나무가 제 모양을 찾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그 땅은 이미 녹약으로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던가. 다행히도 나무 주인은 이러한 나무의 성질은 몰랐어도 나무에 대한 애정만큼은 충분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한번 자생력을 갖춘 나무는 누가 와서 억지로 베어내지 않는 한 절대 병들어 죽지 않소.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지. 생각해보면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의 조급함인 것 같다. 조급한 마음에 약도 치고 함부로 가지도 잘라낸다. 그리고 그냥 두어도 될 나무에 영양제를 놓고 거름도 듬뿍 안겨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무를 병들게 만든다. 왜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조급하게 따지며 이것저것 행할수록 나무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꾸만 잔소리가 늘어가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말해주고 싶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적어도 10년, 20년을 앞서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서로 내 대해서 그 결과물을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나무를 대하면서부터 나는 내 안에 있던 조급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낀다. 나무를 키우는 일이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 여유를 찾아야만 가능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1분 1초를 앞다투며 사는 시대에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어서 소중한 꿈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예를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더 슬픈 일은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 싫어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기다려보겠노라고, 견뎌보겠노라고 말하면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라며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정작 자신의 인생이 어떤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래서일까? 요즘에는 늦은 나이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특별하게 여겨진다. 만악의 꿈을 이룬 노인의 이야기가 저녁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느껴지는지. 누군가는 그랬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일어나 걷기를, 학교를 졸업하기를,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를, 자식 낳기를, 집을 장만하기를, 안정된 삶을 이루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한평생을 보내게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기다림이 아니다. 시간적, 물질적인 기다림이 아닌 마음이 더해지고 정신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기다림은 의미가 없다. 아니, 그 의미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야 옳겠다. 나는 가끔 나무를 보며 되뇌인다. 내가 눈앞에 이득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기다림으로 마음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편한 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임시방편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것으로 삶을 다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기에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오늘도 나무를 치료하며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다. 1등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결승선은 내 두 발로 넘고 싶으니까.